첫 번째 발제해 주실 제목은 북한에 대한 지원, 그 딜레마에 대한 성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전우택입니다. 오늘 이 지금 영상물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북한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도 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제목을 처음 듣는 분들은 북한을 왜 돕지? 라고 하는 질문부터 마음속에 어떤 장애가 생기실 겁니다.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한테도 북한에 대한 지원 이야기를 꺼내면은 학생들은 즉각 우리가 왜 도와야 되는데요? 라는 부정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뒤에 이제 말씀 주실 두 분의 연자 발표 전에 도대체 우리한테 북한이란 어떤 나라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거는 원고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통일보건의료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원고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료를 좀 이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가 안보적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협을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남북 정상이 긍정적 분위기에서 회담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한 희망과 기대를 가장 크게 갖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가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거나 또는 민간인이 총살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될 때 가장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진다거나 또는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큰 위협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갖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나라도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과 고통을 받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겪는 고통에 가장 주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적절하고 옳은 일인가? 이거는 1990년 초중반 이후로 남한 사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고 그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북한을 정말로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돕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북한을 도와야 하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나라의 이념이나 체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존중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인간은 민족, 언어, 종교, 성별, 이념 등에서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은 존엄성이 없는 존재로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와 특별히 20세기 한반도에서 발생하였던 비극의 핵심적 원인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조건의 인간은 인간으로 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수없이 많은 잔혹한 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와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하나로 연계해 나가려는 노력과 애를 쏟은 것이 바로 인류 정신사의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북한에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소한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 땅에 태어났다는 조건 이외에는 다른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면서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1958년 스탠리 크레머 감독의 작품 The Defiant Ones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흑인과 백인 죄수가 평상시 서로 인종적인 측면에서 매우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같이 사슬에 묶여서 호송차에 실려가다가 그 호송차가 깊은 도랑에 빠지면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한 명이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조를 해야만 이 도랑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빠져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이들의 그 다음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 영화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슬에 메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흑백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같이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바보같이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의 말을 인용합니다.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이상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뜻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주변 사강의 국가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는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사슬에 묶인 채 역사의 도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도와야만 역사의 깊은 도랑에서 함께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6.25가 끝나고 대한민국은 완전한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세계 경제 규모 10위의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1위의 나라입니다. 1990년대에 전 세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체제 변화를 하였고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로 바뀌어갈 때 북한만은 3대 세습 체제 하에서 그러한 변화에 올라타지를 못한 채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한반도에서는 발생하고 있을까? 결국 한반도의 비극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정신적 황폐함이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트라우마의 치유 방법은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들로부터 진정한 공감과 배려, 돌봄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러한 돌봄은 도움을 받는 자와 돕는 자 모두에게 치유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까지 서로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해자인 동시에 가장 완벽한 치유자로서의 조건들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북한과 남한 사람들의 내면세계 황폐함을 치유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서 북한을 도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1993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잔혹한 흑백 민족 인종 차별 정책을 추진하였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이 드 클레르크와 27년간 그들에 의해서 감옥 생활을 했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드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한 흑백 갈등의 해결을 시도했던 만델라에게 드 클레르크는 철저하게 방해적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델라는 드 클레르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고 협력하여 최종적 결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파트너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상대 파트너의 불완전성은 현실에 불가피한 조건입니다. 상대가 완전하였다면 아예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불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대방은 어떠해야만 한다라는 식의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상대방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성을 보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남한과 전 세계는 북한의 기아에 대한 엄청난 지원들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큰 헌신적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돕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가 보였던 오만함에 대해서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받는 것보다 돕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저도 그 당시에 많이 느꼈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였었던 인유한 선생이 한 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뭔가 도와주는 것을 하니까는 앞에 나가서 간단한 연설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 우리가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만일에 우리가 상황이 힘들었었다면 좀 더 여유 있었던 여러분이 우리한테 와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북한을 도울 때의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우면서 그런 생각까지 다 해야 하냐라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돕지 않았은 것보다도 못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팻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참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더 헷갈렸던 건 이런 팻말도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나 우리는 알죠. 저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정상 국가들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당혹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함께 할 때, 만남을 가질 때 상호 이해의 시작이 되며 이해한다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사를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할 조건들과 내용을 주장하는 북한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될 원칙의 영역과 우리가 때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재조정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수되는 원칙의 영역이 좀 더 좁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점차 커져갈 겁니다. 그러한 점진적 변화가 사실은 북한이 정상 국가로 들어오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통하여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 목표는 뭐냐? 그것이 정상회담이 되었던 또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나 보건의료 지원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힘에 의한 통일이 아닌 평화 공존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 북한이 스스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명확히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라는 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용어는 한반도 공동체라는 용어입니다. 한반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개의 국가가 평화 공존과 상호 번영을 이루도록 서로 돕는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경제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공동체, 건강 공동체, 복지 공동체, 안보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점차 바뀌어 갈 때 진정한 한반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한반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최종적 목표는 남한이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 돕는 사람들은 자기가 돕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만일에 우리도 앞으로 있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는 위치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보다 많은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 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은 먼저 스스로를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런 남한을 보고 진정한 한반도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 목표라는 겁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 마하트마 간디는 평생 두 가지의 그의 투쟁 대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150년간 인도를 식민지 통치하고 있던 영국이었고 또 하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잔혹한 차별과 억압을 하고 있던 자기가 속한 힌두교라는 종교였습니다. 인도를 독립시키고 불가촉 천민을 더 이상 인도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의 꿈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그가 제도가 아닌
인간의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분열과 분단의 한반도에서 평화, 용서, 화해, 상생의 꿈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한반도가 만일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만 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대한 성취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BTS 열풍에 그야말로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는 K-팝이라는 이 단어에 이제는 아주 능숙하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인이 훌륭한 노래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K-팝을 넘어서는 저는 K-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질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평화, 용서, 화해, 상생이라는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